청해부터 바로 총평 들어갈게요. 청해. 여러분 오늘 청해 어땠어요? 청해. 청해 일단 난이도를 말씀드리면 그래도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랬냐? 어떤 부분이 청해의 난이도를 결정했냐? 보면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니 뭐니 해도 파트 1 얼마나 어렵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죠. 파트 1 표현이죠. 파트 1 표현. 그래서 표현들이 조금 평소보다도 더 까다롭게 출제가 된 건 사실이에요. 몇 개 보겠습니다. 일단 3번 문제에 come down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주로 이제 이 뒤에 come down with a cold, come down with a fever 이런 식으로 쓰이죠. 근데 이번 문제에서는 come down with something, I think I'm coming down with something 그냥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들고 내려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문제는 틀리는 거죠. 물론 이제 선지에서 대부분 BCD인가 다 뭐 뭔가 아프다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서 눈치껏 맞출 수는 있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come down with a cold 표현은 알아둬야 됐던 문제입니다. 맞아요. 좀 쉬어라가 답이었어요. 그래서 저 지금 좀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좀 뭐가 걸릴 것 같아요 하니까 그럼 너 휴식을 좀 취하는 거 어때? 이렇게 됐던 거죠. 김태형님 감사합니다. 예, 맞습니다. C. 좋아요, 좋아요. 자, 다음 이제 5번이 있습니다. 5번. 파트 1이에요, 계속. 지금 파트 1 표현들. 뭐 어떤 비즈니스가 going downfall. 그쵸? It's on its downfall 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뭐 어휘 수업할 때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단어 두 개가 붙어 있으면 둘의 순서를 바꿔가지고 fall down, falling down 정도로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downfall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좀 줄어들고 있다, 떨어지고 있다. 그쵸? 뭔가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downfall이 아직은 비즈니스가 망하지 않았음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쵸? 그쵸? 그래서 선지에서 헷갈리는 게 뭐 하나가 있었을 건데 그게 아마 뭐 A였을 것 같아요. 여기가 A에서는 그 회사가 망했다라는 내용을 담고 나서 선지를 출제했어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아직 이 회사는 망해가는 중이니까 아직은 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downfall 요 표현도 알아뒀어야 됐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만 보는데 이게 3번, 얘는 5번. 사실 330점 목표하시는 분들에게 3번, 5번까지는 좀 무난하게 풀려야 되는 구간들인데 표현들이 3번, 5번에서 빡 어렵게 나와버리니까 오늘 재밌었던 게 시험장이 되게 조용했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했어요. 왜? 초반에 기선제압 당한 거예요. 파트 1이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번 여러분 nominate 있었죠? nominate 하시는 분 뜻. 그쵸? 뭔가 어디 지금 여기에서 쓰이는 건 수상 후보에 오르다. 수상 후보 리스트에 지명돼서 올라간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쵸? 그래서 오스카 nomination이라고 하면은 거기 그 수상 후보에 오르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또 어떤 낚시 보기가 있었어요? 그쵸? 아직 수상을 안 했으니까 이게 지금 수상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틀리도록 선지 하나를 냈죠. 그쵸? 그래서 상을 탔어? 오답입니다. 그 뒤에 나 여기에 나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감사해. 그 우승 후보, 그러니까 대상 후보로 할게요. 대상 후보의 서장훈이 그러더라고요. 저 올해 대상 후보 안 받겠다. 여기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하다.
딱 이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봉준호, 그쵸? 봉준호 할 때도 있었고 연예대상 할 때도 많이 나오는 그런 표현이죠. 네. 그리고 이제 10번. 그러니까 파트 1이 1번부터 10번 아닙니까? 근데 지금 아직 뭐 안 했지만 4개 정도가 표현 자체가 어려웠어요. 표현 모르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트 1이 기선제압을 확 해버리는, 이번에 유난히 어려웠던 파트다. 원래도 어렵지만 점점 이 표현으로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salvag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네, salvage. salvage는 이제 구원하다, 구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몰랐어도 또 10번도 틀렸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 4개 때문에 파트 1 어려웠다. 일단, 그쵸? 그리고 뭐 뒤에서 이따가 저기 화면으로 다시 보여드리겠지만 올보카에 다 있어요. 올보카에 있는 표현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 어려운 애들 올보카에 쉽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등급대별로 나눠놨잖아요. 근데 레벨 3, 즉 이제 330점 목표로 하시는 분들, 베이직 교재 2000부터 3000 사이에 있는 단어들에 지금 salvage랑 nominate 둘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엄청 어려운 그런 시험은 아니었는데 많이 330점이 아직은 모를 만한 표현들을 많이 냈다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지 대비를. 어쨌든 그래서 파트 1이 표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웠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청해가 왜 난이도 상이었는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청해 LC 난이도 상 1번 파트 1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파트 4 때문입니다. 네, 파트 4. 궁금한 거는 계속 댓글 남겨주시면 돼요. 지금은 거의 이제 호응 위주로 해주고 계신데 혹시 뭐 궁금했던 거 있으면 네, 질문 주셔도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파트 4죠. 여기 이제 파트 1에서 4 넘어가기 전에 파트 2도 뭐 비슷하긴 한데 이제 이번엔 비교적 쉬웠어요. 파트 2는 하나만 20번 마지막 문제. streamline. 그래서 나 뭐 이제 지금 파트 2 같은 경우는 남, 여, 남 해놓고 그 다음 대사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 기억상에는 우리 회사 직원 좀 잘라야겠어. 근데 이제 상대방이 왜 잘라? 자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지금 직원이 너무 많아서 효율성이 안 나. 뭐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성의 키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답하는 입장은 자르지 말라라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사람 자르지 말고 차라리 우리 업무를 스트림라인 해보는 거 어때? 스트림라인 하자. 이런 식으로 쓰였습니다. 분배하다가 아니고요. 스트림라인은 여기서는 이제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뭐 여러분들 어떻게 눈치껏 때려 맞췄어도 상관은 없겠죠. 스트림라인 선지가 뭐였죠? 몇 번이었죠? 기억은 잘 안 나네요. 그거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스트림라인은 컴공 프로젝트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어서 단번에 알아차셨다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뭐 컴퓨터 관련 지문들도 몇 개 있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뭐 올보카로 공부하시겠다 하신 분이 있어서 그런데 미리 좀 번호들 말씀드릴게요. 스트림라인은 올보카의 3465. 혹시 지금 올보카 베이직 들고 계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번호 알려드리면 한번 이렇게 참고해도 좋을 것 같고요. 뭐 다른 분들 보시라고 그 뜻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340,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베이직 교재, 쉬운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은근 그렇게 어려운 단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앞서 봤던 파트 1에 나오는 어려운 단어들도요. 사실 베이직 교재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좀 뭔가 어려운 문제 같지만 은근 흔한 단어들이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나미네이트 아까 있었죠? 2235번에 있어요. 37번이네요. 37. 네. 2237. 그리고 salvage. salvage는 2816. salvage. 네. 그리고 파트 4 넘어가기 전에 하나 더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luggage 관련해서 아마 이것도 파트 2였던 것 같은데 파트 3였나요? 아무튼 우리 짐을 위해서 카트를 하나 구하자라고 했는데 여기는 카트가 없네. 그래서 반대쪽으로 가자. 뭐 이렇게 했었죠? 그래서 거기에서 A랑 D랑 아마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A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내가 한번 구해 올게 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선택지 D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 카트 하나 카트 들고 내가 갔다 올게. 그래서 D는 말이 안 되죠. 카트를 구하는 중인데 카트를 들고 갔다 올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선지는 A였습니다. 점수 바로 발표됐으면 좋겠죠. 네, 맞아요. 그 다음에 챔피언 예. 그것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트 4. 이제 지금 청해가 어려웠던 이유 두 번째 파트 4가 어떤 점이 어려웠냐? 정보량이 많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특히 코렉트 유형 생각해 보시면 무엇이 옳냐 해가지고 물어보는 거 있죠. 그러면 우리가 지문에서 어떤 기준이 없는 거예요. 왜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이아몬드 문제에서 다이아몬드가 왜 노란색이 됐냐라고 하면은 그냥 지문 대본 들으면서 왜 노란색이 됐는지 그 물질 찾으면 되잖아요. 그럼 부담 없거든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파트 4는 그런 게 거의 없었고 거의 그냥 코렉트 세부 단서들을 되게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내가 얼마나 많이 듣고 얼마나 많은 디테일들을 정리해 놓고 문제 풀이할 때 선지 하나하나 속어에 가면서 문제 맞출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평소보다도 파트 4는 정보량이 많았다. 그쵸? 예. 들리면 지금 여기 제가 이름을 읽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한 분이 근데 정작 문제는 쉬웠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게 바로 여러분이 지문 대본을 들을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결정난다는 거야. 들었어? 그러면 맞추게 해줄게. 못 들었어? 그럼 너 틀리는 거야. 그냥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지문에서 정보를 좀 덜 주면서 선지도 좀 까다롭게 냈다면 최근에는 정보량을 확 높이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킬러 문제에서만 선지에서까지 어려움을 주고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대비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도 이제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파트 4 정보량이 좀 많았고요.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사실 이제 들었으면 맞출 수 있는 거여서 제가 해설해 드릴 게 많이는 없어요. 파트 4에서는. 그래서 요 두 개 때문에 난이도가 대체적으로 좀 어렵게 형성돼 있을 것이고 물론 최상위권, 상위권에게는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도 막 어렵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상이라고 보기에는 약간 부족하다. 상위권에게는 아시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LC 특징인데 세 번째는 저희 세트 문제 있죠. 파트 5에 30, 17, 8 이렇게 두 문제 중에 이 위에 문제가 상당히 쉽게 출제됐어요. 정보량은 많았는데 근데 문제들이 상당히 쉽게 왜 그러냐 보면은 37, 38 모두 세부 유형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콕 집어서 물어본 거죠. 다이아몬드 노란색 왜?
그러면 이제 그 물질, 그게 뭐였는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나이트로진이었는지 뭐였는지. 어쨌든 그 물질 고르면 정답이었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들의 대부분은 지하 몇 킬로, 그쵸? 몇 킬로에서 발견되느냐? 그쵸? 요게 정답이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네는 그냥 문제 듣고 지문 들으면 바로 맞출 수 있는, 크게 어렵진 않았다. 정보량 많았던 거에 비해 상당히 쉬웠다. 39, 40번이 조금은 어려웠죠. 예, 왜냐면은 이제 이 복싱 선수와 그 다음에 자기 라이벌과 뭐 무슨 관계가 있었냐? 이것 때문에. 네, 복싱 하나도 못 들으셨다고. 그래서 일단 다음 파트 넘어가기 전에 이거 지금 복싱 관련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싱 선수 이름이 뭐였죠? 뭐 로버트 화이트였나? 가명입니다. 기억이 정확히 나진 않아요. 로버트 화이트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붙게 될 선수 이름이 뭐 몰라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라고 할게요. 일단 지금 문제 정답보다 그 대본을 복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버트 화이트가 이제 마이크랑 경기가 잡혔다. 그쵸? 근데 마이크는 former 챔피언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전 챔피언이라는 거죠. 현재는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문제에 나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전 챔피언이랑 붙게 됐다. 로버트는 직전 경기, 마지막 경기를 승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기가 잡힌 겁니다. 그쵸? 이게 뉴스 방송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로버트 화이트가 이제 승리해서 이제 다음 경기 잡혔습니다. 그런데 로버트 화이트는 드디어 빅네임이랑 경기가 잡혔다. 즉 이제 처음으로 약간 좀 유명한 선수랑 경기가 잡힌 거예요. 네. 하디였나요? 네네네. 좋습니다. 그냥 마이크로 갈게요. 어쨌든 그래서 이 마이크라는 사람이 빅네임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본이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래 어떻게 해서 경기가 잡히게 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쭉 이어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일단 여기까지 큰 그림을 먼저 잡아야 되잖아요. 큰 그림이 여기까지 주제는 이거 가지고 아마 40번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에서 로버트 화이트가 has secured a fight with Mike.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겁니다. 이게 정답. 네. 그래서 secure a fight라는 거를 여러분이 아셨으면 풀 수 있었을 겁니다. 예. 이게 이제 확보한 거예요. 아, 나 이제 드디어 계약서 사인하고 이제 얘랑 붙을 수 있어. 뭐 이런 겁니다. 네. 그리고 그 39번은 사실 정확히 문제가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요. 혹시 여러분 적어 주시면 문제가 뭐였는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다음에 대본이 더 나왔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냐? 일단 이 로버트 화이트는 원래는 좀 조용했던 애예요. 근데 이제 막 다른 선수들을 도발했다라는 거예요. call out. 그러면은 부르다라는 거죠. 그쵸? 소리쳐 외치다. 야, 너 지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선수들을 막 여기저기 지목해 가면서 도발을 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실제 시험지에 뭐라고 적었냐면 딱 세 글자 적었어요. 어그로. 어그로를 끌면서 이제 노이즈 마케팅을 한 거죠. 그러면서 점점 관심들을 갖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정보 단서는 뭐가 있었냐? 기존 팬들. 아무리 무명이어도 로버트 화이트 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기존 팬들은 약간 좀 싫어했다. 왜? 갑자기 원래는 reserved, 아주 조용했던 애가 갑자기 막 도발하고 다니까 왜 성격이 바뀌었지? 근데 이제 casual fans라고 했어요. casual fans. 화면에 나오나요? 네네. casual fans는 이제 얘랑 대비되는 건데 기존 팬들은 뭐예요? 이렇게 좀 무명인 애도 좋아할 정도로 약간 열성적인 애들이라면 그냥 일반적인 팬들 정도로 의역하면 되겠죠? 그냥 대중들, 복싱 좋아하는 대중들은 이제 환영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팬이 원래 없었다는 아니고 두 문제가 뭐 39, 40이 정확히 뭐였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이 내용이 정확히 기억나시면 문제 풀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청에는 결론을 이제 내고요. 바로 이 슬라이드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청에 기본적으로 파트 1이랑 파트 4가 좀 어려웠고 대비법은 좀 다르다. 파트 1 같은 경우는 표현들을 채워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파트 4는 정보량이 많았다. 앞으로는 선지들이 좀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고 킬러 문제들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정보량을 높여야 된다. 정보량 높은 지문들을 듣고 정보 모두 파악하는 훈련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파트 5는 파트 5의 대비법을 또 파트 5에 맞춤하던 대비법을 택해야 돼요. 파트 4, 5 좀 묶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서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랜섬 문제도 있었네요. 랜섬 문제. 랜섬 문제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포카혼타스? 포카혼타스는 일단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랜섬이 이제 kidnapped, 납치된 거에서 랜섬은 그 납치된 사람에 대한 몸값이죠. 그러니까 협박금. 그렇죠? 이만큼 내주면 우리가 풀어주겠다. 이게 이제 랜섬인데 어렵다고 해주시니까 이것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35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인 A씨와 영국인 B씨가 등장해 하고요. 포카혼타스가 등장하고 포카혼타스 아빠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게 어려웠던 이유는 역사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 즉 기존 통념 반박 글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기존 통념에 잘못된 것은 정답으로 출제하지 않겠고 오답으로 내겠다. 그리고 역사학자들, 즉 이제 새로 밝혀진 사실이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일단 내용 여러분 같이 한번 복기해 보시면 포카혼타스가 원래 it has been widely known 이런 식으로 쓰였죠. 그래서 통념식으로 딱 제시해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widely known that 영국인 A가
saved 뭐 포카한테스 포카한테스 saved 영국인 A from her father. 그쵸? 왜? 이 사람이 chief였어요. 그러니까 족장이었어요. 아버지가 포카혼타스 아버지 족장이었고 족장으로부터 포카혼타스가 구해준 거예요. 족장이 이제 영국인 오니까 죽이려고 하는 거를 포카혼타스가 막아준 거. 이게 아마 미국 뭐 디즈니 영화에서도 이 부분이 이제 묘사가 된 거죠. 그런데 but however 이게 잘못됐다 하면서 이제 이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약간 우리의 상식을 이용해서 풀려 하면 이쪽 가지고 오답을 고르게끔 된 문제인 거죠. 근데 이쪽이 진짜 웃기. 이거 실화인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저 너무 궁금했던 게 영국인 B가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영국인 B가 영국인들이 포카혼타스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이 아빠한테 족장이니까 야, 너 딸 돌려받고 싶으면 돈 이만큼 돼. 그죠? 10억 내놔. 근데 아빠가 이게 이제 랜섬이죠. 랜섬, 그쵸? 네, 랜섬 맞죠? 네. 이거를 못 내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카혼타스 납치된 채로 그냥 영국인 B 씨랑 결혼했다. 포카혼타스도 그 상황에서 머리를 썼다.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영국인들한테 이제 나 이제 여기로 못 돌아가니까 영국인들 사이에서 어쨌든 좀 뭔가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수용하는 티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국인 B랑 결혼을 해서 나중에 영국 가서 살았다. 그쵸? 그래서 되게 이거 사실입니까, 여러분? 혹시 아세요? 그래서 문제 정답이 뭐였죠, 여러분? 일단 그 오답은 아마 영국에 살았다가 어, 오답일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영국을 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영국에서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답으로 아마 그게 선지 D였을 거예요. 그게 이제 오답으로 나왔어요. 그쵸? 영국에 가서 결혼했다가 오답 선지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앞쪽에 저도 아마 B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통념 뒤집기 무조건 캐치만 했으면 요쪽 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정도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35번 파트 4, 5, 즉 31번부터 40번 10문제는 결국에 독해에 집중해야 돼요. 독해. 우리가 이제 31에서 40번 10문제가 약하다 하면 나는 독해력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해야 되고 그냥 해석 훈련에서 끝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지문 개요 파악하고 이 개요가 결국에 독해 지문에도 나오지만 청해 지문에도 똑같이 나오니까. 실화라고요? 애 낳고 병 걸려서 사망했어요. 와, 상당히 그 불운의 주인공이네요. 네, 아무튼 수다 적당히 떨고 랜섬은요. 이제 5643 혹시 모르셨던 분들 어드밴스드 교재에 있어요. 5643번입니다. 그러면 일단 청해는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 짓고 화면 보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독해 이어가겠습니다.